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로 축산물 가공업 햇삽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햇삽의 개요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정의, 또 선행요건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무적으로 축산물 가공업 햇삽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현황입니다. 인증 현황. 1996년도부터 축산물 가공업에 대한 햇삽이 적용되어서 현재가 이제 2020년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때 14,205건의 업소가 인증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축산물 가공업소는 4,428개소가 인증이 되었습니다. 유통업소, 그다음에 가축 사육업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농장, 메추리 뭐 이런 데까지 포함해가지고 7,473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사육공장, 또 도축업, 집유업, 식육란 선별 포장업 포함해서 216개소 이런 많은 업체들이 햇삽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의 축산물 햇삽은 의무화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2003년 7월 달에 도축업이 가장 먼저 의무 적용이 완료되었고요. 대한민국 모든 도축장은 다 햇삽받은 도축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집유업이 햇삽 인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가공업이 2017년도, 육아공업이 2018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최근에 새로 생긴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라는 계란 관련된 취급업소가 2018년 4월 25일자로 완료가 되었으며, 식육 가공업은 지금 의무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의무 추진 단계에 있어서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인 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적용이 완료가 되었고, 16년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업체는 작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현재는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1억 원 이상인 업체들은 내년 12월 1일까지 햇삽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외에 모든 1억 원 미만 업체들도 2024년 12월 1일까지는 햇삽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의무 단계가 식육 가공업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법 개정이 되었는데 식육 포장 처리 업체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따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삽 심사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햇삽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인증원이라는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라는 인증원에다가 햇삽 심사 신청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인증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인증 심사를 받아 인증이 나게 되면 인증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3년인데요. 3년이 지나게 되면 연장 심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3년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식의 인증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1년차, 2년차에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정기조사평가라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정기조사평가 심사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인청이나 서울청에서 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1년차, 2년차에서는 지방식약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최초의 인증심사와 연장심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인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업체에서 햇삽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햇삽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 햇삽 시스템 모식도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선행요건 관리 프로그램을 갖춰놓고, 좋은 작업장부터 해가지고 회수 프로그램까지 그 8가지 선행요건을 갖춰놓고 햇삽 12 절차를 적용한 상태에서 심사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증원에서는 적부 판정을 하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 구비 서류는 이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햇삽 인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여기에 구비 서류가 한 서너 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햇삽 계획서라는 그런 서류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햇삽 계획서는 뭐 설명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7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CCP가 어떤 CCP고 위해요소 관리는 어떤 위해요소를 관리를 하고 한계 기준이라든가 모니터링 방법이라든가 개선 조치 방법이라든가 7가지 7원칙을 적용한 하나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 허가증 또는 영업 신고증 사본 앞뒷면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이런 서류를 갖춰 가지고 인증원 각 지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인청이나 서울청이 해당이 되겠죠. 이때 일종의 심사비가 있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거리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쓰진 못했는데요. 접수를 하게 되면 인증원에서는 서류 검토를 합니다.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현장 인사를 나가게 되고 서류 검토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보완 요구를 해서 보완 서류가 완성이 되게 되면 다시 현장 심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심사를 통해 가지고 판정을 하게 되는데 적합, 부적합, 보완 이 3가지 결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85점 이상이면 적합이고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이고 그 사이면 보완 조치 이 3가지 심사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원 처리 기한은 60일 이내에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심사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지나면 연장 심사를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연장 심사도 업체에서 인증원에다 연장 심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몇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연장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 해썹 계획서, 해썹 인증서 사본, 그 다음에 영업허가증 앞뒷면, 영업허가증 사본 앞뒷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이러한 서류를 갖춰가지고 인증원에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60일이 지나서 59일, 58일 이때 신청하시게 되면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해당 업체는 유효기간 내에 인증이 완료가 되고 신규로 해썹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론 인증원에서 90일 전에 업체들한테 안내를 하게 되겠지만은 해썹 인증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60일 이전에 미리 80일 전에 90일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심사비와 함께 신청하게 되면 접수가 되고요. 연장 심사는 연장 처리 기한이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 결과 적합하게 되면 현장 실사를 하고 현장 실사 결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으로 85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 그 사이는 보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시 준비 서류, 소규모 해썹 기준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외부 발급 서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은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영업 허가증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런 서류들이 갖춰졌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자체 관리 문서가 있을 겁니다. 해썹 기준서를 비롯해서 선행요건 프로그램 해썹 관리 기준서, 거기에 따른 각종 기록사항들, 또 법적인 생산실적 보고라든가 이런 사항들, 이런 관련된 생성 서류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심사 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잘 정립되어 있는지입니다. 법적 기준과 업체에서 스스로 정한 7원칙을 비롯해서 해썹 관련된 시비 절차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고 또 선행조건 관리 요인들이 잘 정립되어 있는 어떤 기준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준대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이 사항을 보겠죠. 현장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 심사를 통해서 이 기준대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운영된 사항에 대해서 실제 기록을 했고 문제가 있을 시 개선 조치를 했고 또 해썹 팀장을 비롯한 팀원과 종업원들이 해썹에 대한 이해라든가 교육 상태가 문제가 없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기준과 현장과 관리 이 3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심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걸 평가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가 항목에 대해서 굳이 테이블로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업종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축산물 가공업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업과 식품 제조 가공업은 똑같습니다. 평가 항목이 똑같은데요. 일반 햇삽과 소규모 햇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규모 업소는 어디냐? 이 얘기는 뒷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햇삽 기준으로 선행요건 관리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인증평가 시에 52개 항목, 조사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2개 항목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 100분율도 85% 이상이죠. 85% 이상이 되게 되면 합격, 적합, 70점 미만이 되게 되면 부적합. 요 사이는 보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4번, 39번 항목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0점이 되게 되면 인증평가 시 다른 항목을 잘했다 하더라도 부적합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1년차, 2년차의 평가는 조사평가가 있는데 조사평가도 크게 보면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85% 이상이면 적합, 85% 미만이면 부적합이 평가가 됩니다. 조사평가는 점수에 따라서 차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햇삽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햇삽은 두 가지 과목을 시험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목이 선행요건 관련된 과목이고요. 두 번째 과목이 햇삽 관리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햇삽 관련된 과목은 28개 인증평가와 조사평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평가는 28개 항목 평가를 하게 되고 조사평가는 26개 항목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총점은 200점 만점이지만 마찬가지로 100분율로 환산했을 경우에 85% 이상이면 합격, 70% 미만이면 부적합, 이 사이는 보완 조치가 되게 되고 평가 항목 4-1, 4-3, 5-2, 5-6번이 4개 항목이 0점 처리가 되게 되면 인증이나 연장 심사 시에 부적합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평가도 85% 이상이면 합격, 85% 미만이면 부적합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오타네요. 맞습니다. 85%. 인증심사는 70%가 합격이고 조사평가는 85% 미만이면 부적합 처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규모 햇삽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관련된 기준은 축산물 가공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업소로 구분이 돼서 소규모 햇삽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식품 포장 처리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여기 해당되는데요. 소규모 업소는 평가 항목이 다릅니다. 일반 햇삽은 52개, 선행요건은 52개였는데 소규모 햇삽은 17개 항목으로 인증평가나 조사평가를 똑같이 하게 되고 점수에 대한 적합, 부적합은 똑같습니다. 85% 적합, 70% 미만 부적합, 사이는 보완. 그 다음에 선행요건에서 2개 항목 13번, 14번 점수가 0점이면 부적합 처리가 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조사평가 시에는 85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 합격, 85% 미만이면 부적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햇삽관리 과목에서는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정기조사평가 8개 항목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행요건과 똑같이 85점 합격, 그 다음에 70점 미만 부적합, 요 사이에는 보완. 조사평가는 85점 이상이면 합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1, 2, 4, 6번이라고 해가지고 인증평가 시, 연장심사 평가 시 필수 항목 4가지가 있어서 이 점수가 0점이면 마찬가지로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수 항목이 뭐가 있느냐? 일반 햇삽으로 말씀드리면 34번 항목은 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용 용수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번 항목은 입고검사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련된 사항, 입고검사 관련된 사항은 인증평가 시 선행요건에서 필수 항목이 되겠고 햇삽 쪽에서는 CCB 결정, 한계기준 관련된 기준,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방법이나 절차, 개선 조치 이런 내용이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사항이 뭐냐면 햇삽 7원칙 중에 2번, 3번, 4번, 5번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햇삽에서 필수 항목은 뭐냐? 똑같습니다. 소규모 햇삽도
선행요건에선 물 관련된, 용수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필수 항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원부재료 검사에 대한 부분이 일반 햇삽과 똑같은 기준으로 필수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고, 햇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7원칙 중에 2번, 3번, 4번, 5번 원칙, CCP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한계 기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모니터링 관련된 거, 그리고 개선 조치 관련된 요 사항을 인증평가 시 필수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이 0점 처리가 되게 되면 부적합 처리되는 그런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햇삽 관련된 교육 훈련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법정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육은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2명이 있습니다. 영업자와 종업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인증 전 신규 인증 업소에 대한 교육 기준과 인증 받고 난 인증 업소에 대한 교육 기준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영업자 같은 경우에 신규 인증인 경우에는 4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해당 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상에 영업자가 꼭 요 4시간 교육을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은 24시간, 8시간짜리 3일 과정 교육이 있는데요. 이 24시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교육 이수해야 되는 기간은 인증받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신규 인증업체는 영업자가 반드시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정기교육은 영업자가 4시간 정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종업원은 정기 교육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정기 교육 시간은 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영업자 또는 햇삽 관리 책임자, 햇삽 팀장이 됐든 공장장이 됐든 햇삽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책임자가 영업자를 대신해서 4시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교육 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자가 정기교육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년 받아야 되는 축산물 위생 교육이 있죠. 그 교육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는 1년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되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인 작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겠죠. 1인 작업장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되는 교육 24시간,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영업자 과정 이 4시간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이사항들이 있겠습니다.